네, 안녕하세요. 연세대 명예교수 이덕철입니다. 오늘은 노화 공부 두 번째 시간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 내에 굉장히 작은 소기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무엇보다도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작아가지고 한 1억 개가 모여야 모래알 한 알 정도 되는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포 내에는요, 이것이 평균적으로 한 500개에서 2000개 정도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포 내에 에너지 공장을 우리가 수백 개에서 수천 개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 심장이 뛰고 근육이 수축하고 또 간에서 해독작용까지 하고요. 면역세포가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상당히 건강에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을 받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신체 노화가 촉진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미토콘드리아 건강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미토콘드리아의 전자현미경 사진인데요. 이것이 나잘에 이렇게 실을 끈을 감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모양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이 실 감아 놓은 것 같은 게 뭐냐면요. 내막 주름인데요. 미토콘드리아는 두 개의 막으로 이제 돼 있는데 둘러싸져 있는데 내막에서 에너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막 주름을 많게 하면서 표면적을 늘려주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수백 배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생성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렇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여기 미토콘드리아는요, 자체 DNA를 갖고 있어요. 자체 DNA. 이게 좀 희미하게 보일 텐데, 요 먼저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도식도로 보인다는 거에서는 이렇게 잘 보이죠. 미토콘드리아 DNA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과거에는 말이죠. 이게 세균이었어요, 세균. 호기성 세균. 호기성이라고 하는 거는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세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몸 속에 들어와서 세포 속에서 우리 몸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수백에서 수천 가지 개의 미토콘드리아, 과거의 세균이 만들어주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여기 미토콘드리아 DNA가 점막주름 옆에 있잖아요. 점막주름 옆에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생성될 때 나오는 활성산소 때문에 공격을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참 잘 되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손상받기가 쉬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토콘드리아에게 손상을 받으면은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가 되고 이것이 신체 노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노화는 세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세포의 변화가 30세 이후에 벌써 시작이 돼요. 30세 이후에. 그래서 이 특징적인 세포 변화를 카를로스 로페스 오틴이라고 하는 그 3명의 의학자들이 9가지로 정리했습니다. 9가지로 정리했는데 오늘은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 다음에는 텔로미어하고 노화세포 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되면은 활성산소 많이 나오게 되겠죠.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은 세포가 손상이 되고 세포 손상이 축적되면 만성염증이 또 되면서 신체 노화가 되는 것이죠. 이때 같이 작용하는 것이 뭐 환경이라든지 생활습관이라든지 타고난 유전적인 체질 같은 거가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년기 만성질환이 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기 만성질환은 당뇨병, 심내 혈관질환, 알츠하이머 치매, 골다공증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주로는 이렇게 만성질환이 생긴 다음에 우리가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좀 늦었다는 거죠. 벌써 이제 30세 이후에 우리가 알던
못 알던 느끼지 못하던 간에 세포에서는 이런 노화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화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게끔 막는 것이 이런 노년기 만성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중에 오늘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도식도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지방하고 탄수화물이 굉장히 정교한 과정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은 지방 대사를 통하게 되고요. 지방 대사를 베타산화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것이 아세틸코에가 마지막 그 산물이 돼가지고 포도당 대사 사이클로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TCA 회로 또는 크랩스 회로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여기서 다 대사 마지막 산물이 최종 산물이 이제 NADH라고 하는 거예요. 이 NADH가 전자 전달계로 가가지고 내벽에 있는 거죠. 전자 전달계로 가가지고 전자 하나를 딱 주면은 이 전자가 4개의 복합체가 있는데 거기를 하나하나 이동하면서 정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기적인 에너지를 ATP에 담아두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미토콘드리아 DNA가 바로 옆에 있어서 손상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 내에는 항산화 효소라든지 항산화 영양소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활성산소를 좀 더 중화시켜 줘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미토콘드리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활성산소가 나오게 된다면 이거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공장이 아니라 활성산소의 공장이 돼버리고 마니까 이렇게 되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에게 자살 신호를 보내요. 자살 신호를. 그래가지고 그 세포가 죽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요,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생체 에너지도 만들어주고 지방대사, 포도당대사, 이 지방대사, 포도당대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만되고 대사증후군 되고 뭐 당뇨병 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미토콘드리아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 여탈권을 갖다가 미토콘드리아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질병도 예방하고 건강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좀 그 에너지 단위, 화폐 단위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에너지 그릇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보면은요. ATP라고 하는 것은요. 아데노신 3인산, 트리 3개가 있다는 거죠. 인산이 3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 인산이 에너지거든요. 인산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면은 세포 내에서 여러 가지 생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사용되게 되면 1인산 하나로 돼서 AMP, 아데노신 1인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TP가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AMP가 많아지게 되면은 ATP 생성 어떻게 될까요? ATP 생성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나오는 거가 AMPK, AMP 활성화 단백질 키나제라고. 그러니까 AMP가 많아질 때 활성화시키는 키나제, 그런 효소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죠. 에너지 공장이 스위치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AMPK가 많아지게 되면 ATP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ATP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우리가 또 궁금하잖아요. AMPK가 어떻게 ATP를 많이 만들어주느냐. 이 그림인데 이거 너무 복잡해서 사실은 뭐 이거 보여드리려고 꺼낸 슬라이드는 아니고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2가지만. 하나는 AMPK가 활성화되면 미토콘드리아로 지방을 밀어넣어가지고 지방 대사를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더 많이 태워준다는 얘기죠. 결국 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내분비 대사 질환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많게 해줘요.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많게 해줘서 에너지 대사가 더 잘 되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성인병, 만성질환 굉장히 비만으로 관련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모든 방향이 AMPK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AMPK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아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미토콘드리아가 그렇게 우리 그 질병 예방과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기억해 놔서 말씀드리면 요 전 시간에요. 노화 전체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AMPK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이 노화 방지 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체의 세포의 유지와 보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말 중에 그 작용 중에서 이 미토콘드리아에 관련된 활동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AMPK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요, 한번 만들어지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토콘드리아 우리가 수백 개, 수천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 중에서 활성산소 때문에 좀 손상받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분열을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미토파지라고 하는 자가포식, 그러니까 이거 재활용 기관입니다. 여기에 집어넣어가지고 분해시킨 다음에 이걸 재료로 가지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좀 이제 건강치 못한 친구들은 융합해가지고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AMPK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MPK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우리 생활 습관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이 원인은 뭘까요? 어떻게 될 때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이 될까요? 딱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많을 때, 두 번째는 AMPK 활성화가 감소되어 있을 때. 미토콘드리아 손상은 이렇게 그 미토콘드리아 DNA에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거나 항산화 영양소가 부족해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처리할 수 없을 때 손상이 쌓여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아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MPK 활성화 감소라고 하는 거는 이거 딱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만과 영양과잉, 비활동성 운동 부족, 그 다음에 만성 염증이 있으면은 AMPK 활성화가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에 대해서, 소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되겠죠. 만성 피로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이렇게 쉬어도 시원하지가 않고, 개운하지가 않고, 항상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피곤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일사의료기관에서 이게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이제 만성 피로 때문에 오시기도 하죠. 일반 인구의 한 6 내지 8% 정도가 피로감을 느끼고 산다고 해요. 이 피로의 원인은 굉장히 많죠. 중추신경의 어떤 문제라든지 자율신경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감염병이 있다든지 이럴 때 이제 필요하겠지만 그게 마지막 단계에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못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성 피로는 근본적으로는 바로 에너지 고갈의 문제다. 그래서 만성 피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언젠가 제가 명의에서 한번 요거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만의 악순환이 되는 것인데 비만이 되면은 활성산소 많아지고 만성염증 많아지기 때문에 AMPK 활성화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이 되죠.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에너지 잘 만들어지지 않죠. 에너지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시상하부에서는요, 이것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에너지를 못 만든다고 오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식욕을 촉진시키게 만들거든요. 그런 호르몬을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식욕이 촉진되니까 더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먹어도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이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축적되지 에너지를 바꿔서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비만이 되죠. 그래서 비만의 악순환 사이클이 돌아가게 된다. 이거 끊어줘야 되잖아요. 끊어주려면은 AMPK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뇨병하고 지방간염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비만이 고칼로리 음식 과다 섭취 운동 부족이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MPK 활성화가 감소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근육의 미토콘드리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방을 태우지 못하니까 근육 세포에 지방이 꽉 차버리게 되고 지방이 꽉 차버리게 되면은 여기 포도당이 잘 들어오질 못해서 인슐린이 자꾸 많아져야 돼요. 그걸 인슐린 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슐린 저항의 가장 많은 원인이 세포에 지방이 침착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또 하나는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측면에서 바라보면 베타 세포에서도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은요 ATP가 잘 못 만들어져 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돼요. 당뇨병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병리 생태적인 특징이 말초 인슐린 저항하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적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은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도 미토콘드리아를 갖다가 좋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생활 습관이 달라지고 이렇게 돼야지 치료라든지 예방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간에도 인슐린 저항이 되면 간에 지방이 침착되게 되고 그러면 간의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떨어지고 활성산소 나오고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이 생겨가지고 지방 간염이 되죠. 요즘 이렇게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지방간염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간 플러스 간 기능이 안 좋아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지방간염, 그러니까 그 간에 있는 기름이 염증을 일으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때 미토콘드리아를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이런 원인 치료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관 건강도 안 좋아지는데요. 물론 미토콘드리아가 떨어지게 되면은 기능이 안 좋아지게 되면 활성산소 때문에 혈관 내피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혈관 내막에 콜레스테롤 쌓이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혈압 올라가죠. 심근경색 되죠. 뇌졸중 되죠. 그래서 혈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미토콘드리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나요? 정말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좀 더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첫 번째, 비만은 미토콘드리아 건강의 최대의 적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만한 사람들은요, 조사를 해보면 미토콘드리아 개수도 좀 떨어져 있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 쥐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될 때 뚱뚱한 쥐를 일부러 만들어 놓으면은 미토콘드리아 생성이 분명히 떨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가 방해를 받아서 미토콘드리아 생성이 떨어지는지도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을 없애야 돼요. 비만은 만성염증, 활성산소, 칼로리 과잉 이게 AMPK 활성화를 억제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미토콘드리아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줘야지 됩니다. 요거는 요 다음에 즉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산화 영양소나 무기질, 폴리페놀이 많은 그런 식단을 잘 갖춰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토콘드리아 강화 운동인데요.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요, 수백 종의 엑서카인이라고 하는 엑서사이즈하고 카인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수백 종의 엑서카인이 나와가지고 AMP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요 다음에 드리고 다음 기회에 운동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또 한 세션을 잡아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칼로리 식단을 하게 되면 건강식단 여기 뭐 전곡류라는 곡식 많고 폴리페놀 많고 이런 거겠죠. 그렇게 될 때는 AMPK라든지 소르투인이라고 하는 거는 소식일 때 나오는 이렇게 노화 방지 물질이잖아요.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게 만들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어떤 약제, 미래에 이제 개발되겠죠. 약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메트포르민이라고 하는 당뇨병 약제가 있어요. 이 당뇨병 약제의 아주 근본적인 기전이 뭐냐면은 이 AMPK를 활성화시키면서 당뇨병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메트포르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당뇨병의 약제고 이 부분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다른 약제가 개발되겠죠. 에이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작용 없이 사용될지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죠. 자, 미토콘드리아에 필요한 항산화 영양소를 보면요, 항산화 영양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항산화 효소하고
그다음에 항산화 영양제가 있는데 항산화 효소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아래 그림을 보면요. 아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지방산과 당을 갖다가 산소로 태워 가지고 ATP하고 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때 활성산소 라디칼이 나오는데 수페록사이드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나와요. 수페록사이드. 요 수페록사이드 디스뮤타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H2O2 과산화수소로 바꿔주는 그런 효소예요. 바꿔주는 효소. 이 H2O2가 카달라제,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에 의해 가지고 물로 바뀌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활성산소가 딱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요 SOD가 구리, 망간, 아연하고 결합된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무기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만들어질 때 구리, 망간, 아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는 셀레늄이 필요해요. 셀레늄이. 그러니까 무기질이 잘 들어가 있는 식단을 이렇게 전부 다 전곡류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 식단만 드셔도 됩니다.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 무기질이 종합 비타민에 좀 들어가 있잖아요. 종합 비타민. 그래서 무기질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영양제로 들어가게 되면 항산화 영양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엔자임 Q10이라고 얘기는 들어보셨죠? 이것이 뭐냐면요. 다시 요 내막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복합제 4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컴플렉스 1, 2, 3, 4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 전자가 딱 들어오게 되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정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 건데 절대 전자 혼자 다니셔서는 안 돼요. 그럴 때 보면 이게 빠져나와서 활성산소가 되죠. 이 전자가 코엔자임 Q10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엔자임 Q10은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전자를 이동시키는 캐리어, 이동시키는 어떤 그 물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Q10이 미토콘드리아 건강에 충분히 있어야지 이렇게 에너지 생성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코엔자임 Q10은요, 외부에서 이제 먹는 음식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것은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사용해요. 그 경로를 사용해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을 블락시키는 스타틴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쓰게 되면 코엔자임 Q10도 같이 만들어지질 않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스타틴을 쓰는 사람들이 코엔자임 Q10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조금 떨어져도 뭐 음식으로 보충되니까 괜찮은데 예민한 사람들은 그래서 피곤하고 근육통 있고 뭐 이런 그 증상이 생기는 이유가 코엔자임 Q10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코엔자임 Q10은 음식 중에 어떤 거에 많냐면요. 육류라든지 계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곡류, 시금치, 브로콜리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통 먹는 건강 식단을 하면은요. 이런 코엔자임 Q10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좀 필요하고 힘들고 스타틴까지 먹으면서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코엔자임 Q10을 좀 보충제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멜라토닌인데요. 사실은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에 굉장히 특화된 어떤 그런 호르몬입니다. 비타민 E는 이렇게 지용성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어가죠. 비타민 C는 세포 내부로 들어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비타민 C는 안 적어놓은 거고 비타민 E가 좀 도움은 됩니다. 멜라토닌이요. 미토콘드리아에 멜라토닌을 위한 특별한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미토콘드리아로 내로 들어가 가지고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멜라토닌은 항산화 효소도 생성을 많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항산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비타민 E나 비타민 C보다 훨씬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막을 안정화시키고 전자 전달계의 효율을 향상시켜서 세포가 이렇게 죽지 않도록 자살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어올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이렇게 이제 뽑아놨습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멜라토닌 뭐 오래 먹었더니 신부전이 더 많이 생겼더라. 그래서 이거 괜찮은 것이냐. 사실은 우리 국내 매스컴들이 이걸 좀 과잉되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연구 좀 살펴보면은요,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그 논문으로, 그래, 동료 검증을 통과해서 논문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초록이라고 하는 예비 결과를 갖다 발표를 한 건데요. 지금 보면은 13만 명 정도 불면증을 가지고 대상을 해서 시험군, 대조군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잘 따져보면은요, 불면증 자체가 심부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돼요. 그러니까 시험군, 대조군을 불면증의 정도, 증상이 심각한 정도를 잘 조절해서 놔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그 멜라토닌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불면증이 심각한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군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동료 검증을 갖다 이렇게 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은 멜라토닌이 미토콘드리아를 좋게 만든다라고 하는 기초 연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좀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봐야 되는데 국내 매스컴이 너무 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뭐 저는 아직까지 멜라토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는 이제 폴리페놀인데요.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거는 식물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색깔의 영양소잖아요. 수천 종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쭉 돌아가서 다 읽지는 않을 텐데요. 시간 관계상 이런 병들을 좋게 만드는데 그 밑그림을 보면은 대부분 전부 다 미토콘드리아하고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어떻게 좋게 만들어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연구는 잘 많이 돼 있거든요. 많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건데요. 저칼로리 건강식단하고 폴리페놀이 하면은 AMPK를 활성화시켜줘요. 요거는 소식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노화 방지 물질 서투인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주면서 그리고 요거는 엠토르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좀 그 전부 다 성장이 끝난다면 좀 억제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밑그림은 항산화 효소를 많게 만들어주고 염증을 억제시켜주고 요게 억제거든요. 억제시켜주고 미토콘드리아 생성 좋게 만들어주고 오토파지 자가포식 좋게 만들어주고 세포가 자꾸 크는 거는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분자생물학적 기적은 잘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뭐 무지개 식단 있잖아요. 알록달록한 색깔의 식단을 갖다가 많이 드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운동은 가장 값싸고 좋은 미토콘드리아 건강 장수법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생성과 기능을 좋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텔로미어, 노화세포 생성 억제, 만성염증, 경감, 산화스트레스 경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노화를 막아주고 만성질환 발생 위험을 감소시켜준다. 그 근본적인 분자생물학적인 기조는 AMPK 활성화시켜주고 서투인을 활성화시켜주고 다양한 엑서카인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좋게 만들어준다. 다음 기회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엑소카인하고 뇌 기능 개선.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은 뇌 기능도 개선되거든요. 이 부분도 중간에 미토콘드리아가 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각 기관에서 지방조직, 골격근, 간에서 엑소카인이에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총칭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물질이 나오게 되면 혈액내로 이동을 해서 뇌로 가게 되는 것이죠. 뇌로 가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증가시켜주고 양을 좋게 만들어주고 전사인자를 좋게 만들어줘서 뇌신경 생성 증가시켜주고 뇌 가소성을 증가시켜준다라고 하는 거는 뇌도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화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인지 기능도 좋게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뇌 기능도 신경세포에도 미토콘드리아 다 있거든요. 요 미토콘드리아를 좋게 만들어줘야지 치매 예방, 인지 기능 향상에도 좋다. 운동, 엑서카인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빠른 설명을 통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것을 뭐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름 미토가 끓이고 콘드로스가 나달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가지고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졌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손상과 기능 부족이 있으면 노화와 노화 관련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합니까? 신체의 에너지 공장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데 ATP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고 이것이 근육 수축, 뇌신경 전달, 해독작용, 세포 회복
등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일어나는 모든 생명의 활동들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 우리 몸처럼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세포 내에 한 500개에서 2000개 정도가 있다. 이거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트레스, 노화, 환경, 영양 결핍증이 이런 것들이 기능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준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미토콘드리아의 생성도 좀 억제되고 수도 억제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실험 결과 잘 밝혀져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피곤하고 활력 저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비만의 악순환이 된다. 말씀드렸고요. 심부전, 제2형 당뇨,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이 됩니다. 비만은 특히 이렇게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AMPK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꿔줘야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운동, 체중 감량, 건강한 식단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게 AMPK라든지 서로토닌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기질이나 멜라토닌, 코엔자임 Q10 같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그랜드 서머를 하면 미토콘드리아 건강하게 만들려면 생활 습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식단, 운동, 그리고 필요시 이런 무기질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요거로 마치고요.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호흡 중추는 바늘만 하다던데 그곳에 신경세포가 어마어마하다던데 잠이 들면 중추성 수면 무호흡이 오면 호흡 중추 신경세포가 전부 멈추는 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수면 무호흡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세포에 분명히 데미지가 있는 거는 맞는데 신경세포의 역할, 기능이 좀 더 스톱되는 거는 아니죠. 물론 이렇게 수면 무호흡이 되는 걸 갖다가 좀 막아주고요. 양압기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괜찮게 만들어주는 것이 질병 예방 건강 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신경이 갑자기 멈추는 거는 아니니까 좀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식탐 많은 콧물 여왕님이 간헐적 단식이 미토콘드리아에 좋은가요? 몇 시간 공복이 최적인가요? 분명히 이거는 간헐적 단식이 서로토닌을 갖다가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건강에 좋은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 공복이 최적인가요? 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된 바에 의하면은요. 한 8시간만 먹고 16시간 갖다 공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1대1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내가 이게 어떤 게 가장 좋다는 거는 없어요. 근데 내가 좀 출출할 정도의 시간을 평상시에 좀 갖고 있어야지만 여기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걸 이겨나가기 위해서 서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면 되겠고요. 요나 P2R 님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더 빨리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나요? 대사랑 연결이 당뇨가 원래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학설로 몇 년 전이죠. 그렇게 나와져 있는 것이고요. 당뇨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활성산소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더 잘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짝을 이뤄서 뭐가 더 먼저냐?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둘이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운동을 갖다가 굉장히 권하잖아요. 식단도 권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갖다 좋게 만들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 다시 한번 좀 써머리 해드리면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그 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작은 소기관인데 이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손상을 잘 입을 수 있는 소기관이다. 활성산소 때문에요. 자기가 이렇게 손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손상을 받으면 활성산소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잘 지키는 것이 우리 건강 유지, 질병 예방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49550님께서 비타민 B군, 코큐텐, 오메가3 같은 영양제를 먹으면 미토콘드리아가 좋아진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뭐 의학적인 근거는 좀 있죠. 코큐텐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전자를 이동시키는 캐리어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코큐텐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3가 항염 작용을 하잖아요. 만성 염증이 있으면 AMPK 활성화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오메가3도 한 방법이 되겠고, 비타민 B군은 우리 우리 간에서 해독 작용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비타민 B군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항산화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뭐 도움은 될 거라고 봅니다. 건강 찾는 김 형사님은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데 스트레스가 미토콘드리아도 망가뜨리는지 알고 싶어요. 그렇다면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은요. 스트레스가 많게 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잖아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외부에서 균이 들어온 거하고 똑같이 스트레스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균이 들어온 건데 여기서 우리 면역 반응이 굉장히 이렇게 과잉되게 일어나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낮춰줘야 되는데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은 뭐 이렇게 이건 전부 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번연계. 요것도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좀 좋겠는데, 이렇게 번연계라고 하는 거는 뇌 정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의식으로 잘 되질 않아요. 얘네들이 쓰는 언어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 괜찮아 그러면서 마음 편하게 하면서 심호흡법이라든지 이완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운동을 하면은 숨이역까지 차면은 뭐 스트레스 받을 겨를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좀 도움이 되고 굉장히 많은 어떤 스트레스 관리법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거를 좀 찾아서 해야 됩니다. 다시 예. 베이포트 9696님, 저는 커피를 좋아하기도 하고 하루에 3잔 정도 마시는데 카페인이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인이 미토콘드리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나온 거는 없는데요. 카페인도 색깔이 진한 고동색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폴리페놀이에요, 폴리페놀. 그래서 이 카페인, 커피를 어느 정도 블랙 말하는 거죠. 그 설탕 안 들어간 거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심뇌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뭐 암의 발생도 떨어진다고 좀 돼 있잖아요. 인지 기능도 좀 그렇고 이게 좀 다 폴리페놀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잔 정도 마셨을 때 뭐 이렇게 불면증이 있거나 다른 부작용이 없으면은 더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그런 건강 생활 습관을 잘 실천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 건강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운동은 좀 이렇게 숨이 찰 정도의 가능하면은 좀 러닝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 좀 운동 자극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식단도 좀 이렇게 좀 소식을 하더라도 좀 배고픔을 느낄 정도의 그런 어떤 우리 몸에 또 이것도 자극이죠. 그렇게 줄 때 AMPK라든지 서로토닌이라든지 이런 물질이 활성화되면서 미토콘드리아 건강에 좋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예, 질문 두 개만 더 받겠습니다. 세계 탐구 9098님, 나이가 들면 피곤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시니 희망이 생기네요. 정말 우리 나이도 미토콘드리아를 되살릴 수 있나요? 물론 그렇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미토콘드리아 수도 적어지고 생성이 잘 안 되고 기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잘하면요, 식단 관리를 잘하면은요, 분명히 미토콘드리아가 좋아지면서 우리 운동하려면 처음에 숨이 차가지고 잘 뛰지도 못하가 그 다음에 금방 괜찮아지잖아요. 이게 미토콘드리아 많이 만들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상만사 9010님, 운동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무릎도 아프고 오래 걸으면 숨이 차요. 60대가 시작하기 가장 안전한 운동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무리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 이렇게 무릎도 아프고 숨 차니까 안 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그 스트레치홀드라고 그러죠. 그 역치만큼 자꾸 도달하다 보면 그 역치가 자꾸 올라가면서 운동 능력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거 좀 더 미토콘드리아 좋아지기 때문에 많이 생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각자 자기의 상태에 따라 다르니까 어느 정도 참을 만큼 해서 좀 가면 되겠고, 대개 이런 증상이 있으실 때는 좀 이렇게 사이클링이라든지 앉아가지고 이렇게 페달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수영해서 이렇게 그 물에서 이렇게 걷는 거, 그 정도가 좋겠습니다. 정직한 세상 M61분, 교수님 모닝 루틴 같은 게 있으실까요? 실생활에서 하시는 건강 팁 알려주세요. 저는 그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그리고 식단도 정말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저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영양제 같은 거는 그 멜라토닌은 꼭 먹고 있고요. 그 외에 뭐 필요한 것들은 주로 식단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은 미토콘드리아 건강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